오늘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이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거는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외교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걸 갖다 허가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안건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게 허가 대통령 오늘 대통령 결재를 받고 올린 거죠. 그것은 제가 외교부에서 어떻게 결재를 받은 사항이신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결재 라인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 장관께서 그 소관 업무인데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고 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한다고 상식적으로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무회의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안건이 올라가는 상정이 되는데 대통령의 그 결재 없이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된 상황은 아니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대통령의 결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외교부에서 하였고 결재된 문서 자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올라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이걸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이 계셔서라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관 회의를 지난주에 하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당연히 금주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것이 처음 이렇게 처리되려고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중단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격적으로 다시 재추진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월 6일 4차 핵실험 또 9월 9일 5차 핵실험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이 금년도에 한 20여 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조기에 우리의 대응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국방부가 필요한 조치를 했고 그중에 정보 분야에서는 그동안 89년부터 군 정보 당국자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을 12년도에 하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뿐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나중에 알아. 국민이 빠져 있어요. 됐어, 많이 똑같은 얘기야. 여기 마지막 하고. 권력을 공권력인데 권력을 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거해서도 똑같은 얘기잖아.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에 맞게끔 쓴 게 아니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적 권력인 것처럼 똑같은 얘기 하고 권력에서 대통령 아무리 시간이 한시대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판단들은 누구의 판단이냐? 그럼 장관의 판단이고 그럼 정부의 일부 사람들의 판단이고.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전혀 다른데 그 전혀 다른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는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것이 협정이 체결돼서 유효화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예,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장관님, 나중에 조사 받고 싶으세요? 조사 받을 사항이 있으면 조사 받을 그렇죠? 것입니다. 예, 조사를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적인 반감을 사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럼 그 뒤로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민적 감정이 해소가 됐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민적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자, 있습니다. 4차, 5차 핵실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차, 5차 핵실험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요.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MD 체제의 편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F-35기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결정하셨죠? 예, 군에서 그렇게 로키드사와 결정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로키드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F-35를 만드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 회사입니다. 장관님은 거기 그 기종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결정적입니까? 아니면 보조적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김관진 사실입니다. 장관이죠. 예, 예.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2008년, 2009년에 미국에 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합참의장을 끝내고 미국에 가서 잠시간 있었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지금 온 국민이 몇 주째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상태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5%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즉시 그만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른다? 동시에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최순실 연계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저는 이거는 이권과 청탁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과연 4차, 5차 핵실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막았다? 내지는 못 알았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보당국, 군, 국방부, 청와대 NSC 모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저는 반증한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을 비교적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장담합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4, 5차 핵실험이 일본과의 정보 협력이 없어서 못 막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보 협력이 있어도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본과의 정보 협력이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저는 10중 8구는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김종대 의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언론이 더 많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또 역사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본과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 분야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별히 일본과 더 호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와 동일한 조건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19대 때 의원님.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주식회사 옥시가 사과하고 배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통신사 및 금융사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건,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한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사건, 과대 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 소비자 집단 소송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우리에게도 소비자 집단 소송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중 일부의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비자 집돈소송법입니다. 이 내용을 모쪼록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연비 과대 광고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집단소송법에 휘말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현대자동차는 1천억 보상 제한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고 현대자동차가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한 예로 들어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균 의원님 수고. 이 국제 질병 필치 기금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예전에 그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같은 걸 보면 그 출국 경로를 따지지 않고 공항 위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항만을 통해서 출국하는 자도 다 기금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공항만 통해서 출국하는 사람을 기금 출연자로 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이 기금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국제적으로 이런 공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런 기여금 목적에 맞다는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행처럼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이제 관행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해왔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이 해외이주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거주 여건 발급이 그래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 또 알려면 좀. 해외 이주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폐지하는 것은 뭐 이런 이해가 되는데 이 거주 여건에 근거해서 행하진 행정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들이. 네네. 그러면 이 거주 여건이 제도가 정비돼 버리면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들이 근거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뭐 그건 따로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칙에서 1년의 그 시행 준비 기간을 좀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뭐 병역법 시행령이라든가 뭐 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그 관계부처 관련 법령의 개정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줄 그래서 이 생각입니다. 개정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지난 그 전체 회의 때도 타입법 심사할 때 의사일정 제2항의 경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같이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건 전체 회의에 지난번과 같이 계류하고 기재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같이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오늘 창정된 이 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어서 이제 처리가 좀 저희로서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 가급적 오늘 이제 상정과 동시에 의결이 되고 또 이제 12월 1일 금요일 날 본회의에 부입될 수 있다면은 가장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전문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런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은 뭐 전체회에 계류시켜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이로 지정돼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이 기금법안을 이번 차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서 본회의 자동 상정되면 여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의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이 법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 혹시라도 그 12월 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부의될 경우에는 이 차기 법사위 전체회에서 해주시면은 일단 분리돼서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일리가 있네요. 지금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통상 이 국가재정법이 올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 관행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이 법사위로 올 가능성이 0%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미 국가재정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뭐 내년 2월이나 3월 국회 때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 이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뜻에 맞게끔 쓴 게 아니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적 권력 유도처럼 똑같은 얘기 하면 권력에서 그래. 대통령 3분 시간이 간신되죠.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판단들은 누구의 판단이냐? 그럼 장관의 판단이고 그럼 정부의 일부 사람들의 판단이냐?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전혀 다른데 그 전혀 다른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는 그 문제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 의원님 뭐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것이 협정이 체결돼서 유효화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무회의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안건이 올라가는 상정이 되는데 대통령의 그 결재 없이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된 상황은 아니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대통령의 결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외교부에서 하였고 결재된 문서 자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예.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그 올라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이걸 국무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뭐 특별히 그런 말씀 이후에 우리가 북한이 금년도에 한 20여 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조기에 우리의 대응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국방부가 필요한 조치를 했고 그중에 정부 분야에서는 그동안 89년부터 군 정보 당국자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을 12년도에 하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뿐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나중에 지금 나중에 알아. 국민이 빠져 있어요. 됐어. 아예 똑같은 얘기야. 여기가 마지막 하고. 권력을 공권력인데 권력을 법과 법률에 의해서 여기 계셔서라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관 회의를 지난주에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절차상 뭐 당연히 금주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것이 처음 이렇게 처리되려고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중단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격적으로 다시 재추진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월 6일 4차 핵실험 또 9월 9일 5차 핵실험 또 그 오늘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그 통과가 됐죠. 이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거는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외교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라가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걸 갖다 허가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안건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게 허가 대통령 오늘 대통령 결재를 받고 올린 거죠. 그것은 제가 외교부에서 어떻게 결재를 받은 사항이신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결재 라인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 장관께서 이
그 소환 업무인데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고 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아니, 근데 확인한다고